2016년 4월, 지구의 맥박이 한 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디지털 화면 위에서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3달러를 넘나들고 WTI는 100달러의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월급 통장에서 고스란히 체감하게 될 경제적 지진의 시작점이죠.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은 세대가 공포에 떨었던 바로 그 악몽이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2016년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정말 과거의 재림일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일까요? 오늘은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유가 100달러 시대를 파헤쳐보며 그 충격파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닿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수로가 있습니다. 오만과 이란 사이, 폭 고작 34km에 불과한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무려 20% 이상이 이 목구멍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2016년 3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본격화되자이라는 이 전략적 요충지를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죠. 수백 척의 유조선이 해협 앞바다에 발이 묶였고 세계 시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공급 차질에 직면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를 두고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일 공급량이 최대 800만 배럴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으니 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10%가 증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공급 차단 이상의 복잡한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번 사태는 산유국들의 생산시설 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남부의 주요 유전들은 생산량이 70%나 급감했고 바레인의 정유시설은 공격을 받아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원유 생산이란 게 단순히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단 가동을 중단하면 지하 압력이 변하고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두 번째, 이 위기는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러시아의 존재죠.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초강수술을 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대립의 한가운데서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해 제재의 틀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상상도 못했던 21세기형 복합 위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 100달러의 충격파는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즉 조기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유가는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비축 확대와 공급망 재편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종전 후에도 유가는 80달러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전쟁 전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두 번째, 현재와 같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11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는 중동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대규모로 파괴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유가는 174달러라는 경이로운 숫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이러한 유가 폭등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파장은 우리의 일상으로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10%만 올라도 리터당 가격은 100원 이상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물류의 기초가 되는 운송비가 올라가면 우리가 사는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게 되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와 난방 비용도 급증합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 비용을 늘리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고삐를 늦추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대출금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동의 한 발자국이 우리의 주머니를 직접 털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시장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금값이 함께 요동치는 복합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빠지며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500원 선까지 치솟는 등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값마저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는 상식과 달리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금매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시장이 단순한 에너지 쇼크가 아닌 성장과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유가 차트를 보는 것을 넘어 세계 질서의 새로운 균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위기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길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유가 폭등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얼마나 취약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전쟁이 불러온 유가 100달러의 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울이자 더욱 복잡해진 세계 경제의 지도를 읽어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읽고 대비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충격이 내일의 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